예, 이번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신이라는 그 개념을 좀 생각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사주팔자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 사주팔자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다시 말해서 힘의 세기가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그래서 플러스로 가면은 이제 신강하다고 그러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신약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때 이제 사주를 본다는 것은 사주의 판단 기준은 중하라고 해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심, 0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많이 가면은 좀 약하게 해서 0으로 오게 하고, 또 마이너스로 치우쳐 있다면은 여기다 힘을 가해서 힘을 북돋아서 0으로 오게끔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이렇게 억부용신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억누르고, 그 다음에 부라는 건 도와주고 그런 얘기예요. 억누르고 도와주고 해서 0으로 가게끔, 중화가 되게끔 한다. 그때 어떤 신을 쓸 것이냐, 그 신을 용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오는 것이 이제 대운에서도 있고 연운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운과 연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예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본신이 가운데 무라는 본신이 있고, 그 주위에 7개의 신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니까 요 7개의 신하고 본신과의 관계를, 이것을 봤을 때 이 힘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 힘의 세기를 알 수 있고, 그때 이제 그 힘이 어떤 방향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연운이나,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다면 갑이라는 신이 있고 진이라는 신이 있죠. 그건 이제 1년을 봤을 때는 6개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그 신은 6개월간 본신에다 영향을 주는 거고, 진이라는 것도 6개월을 본신에 힘을 가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은 대운가니까, 대운이라는 건 10년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에서 첫 번째 간은 5년이고, 그 다음에 지지는 또 5년이고, 그래서 5년이니까 10년이 되겠죠. 그럴 때마다 자꾸 바뀌어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거를 대운간일은 10년마다 운이 바뀌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요 5년이라는 거, 요것이 이제 본신에다 영향을 주는데, 그때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그 다음에 또 5년도 어떤 역할이냐 봤을 때, 그것이 요 본신에 대해서 좋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 때, 그것을 우린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대운이나 연운에서 오면은 나쁜 그 사주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용신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운이 발복해서 아주 좋은 성공이 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용신을 만날 때가 언제냐를 찾아보는 것이 연운이나 대운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용신이 뭔가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언제 오는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용신을 찾는 방법을 이제 습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우선 여기서 본신이 이렇게 있고 그 주위에 7개의 신이 있다면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때의 힘의 기울기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본신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이걸 겁재라고 해서 이제 토가 음토가 되죠. 이건 양토, 무는 양토라고 하고 이 토는 음토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났을 때 같은 토인데, 그럴 때는 겁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겁재라는 건 같은 토니까 이런 경우는 본신을 도와주는 힘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 다음 이제 이 같은 경우 인이죠. 이거는 인인데 목국토하니까 목이, 인이 본신을 극하니까 이렇게 극하는 거를, 이것을 편관이라고 그래요. 요거 양토고 양목이니까 양과 양이 만나서 극하면은 편관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편관일 때는 힘의 배분이 얼마일 것이냐,
또 이게 일지에 있으니까 일지일 땐 힘의 배분이 얼마일 것이냐. 그런 게 또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것들이 다 이걸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물론 이 수치가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거의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 이제 쉽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이것이 그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얼마 정도이냐를 이제 대략적으로 가늠해 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우측에 보니까 인성은 플러스로 했고 비겁은 플러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란 정인, 편인 두 개를 말한 거죠. 비겁이란 거는 여기 비견과 겁제 합해서 그냥 비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인성은 본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힘이 이제 본신을 도와주니까 본신의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로 플러스를 한 거예요. 비겁은 같은 그 동기니까 동기도 본신을 도와주는 거지. 형제니까 형제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로 해서 인성과 비겁은 본신을 도와주는 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본신에 있는 힘을 뺏어가는 신들은 여기 식상과 재성과 관성인데 이 세 개의 신은 본신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상이란 건 본신의 힘을 설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이 재성이라는 거는 본신이 극하니까, 재성이라는 건 본신이 극해서 재성이 되기 때문에 본신이 재성을 극하려면 본신의 힘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거는 본신을 극하는 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신이 있는데 본신의 힘을 극하게 되니까 본신을 극하게 되니까 본신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 재성, 관성은 마이너스 본신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고, 인성과 비겁은 본신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시지에 있으면 인성이 시지에 있으면 플러스 150을 하면 되고, 시간에 있으면 플러스 150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지에 있을 때는 플러스 200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일간은 그냥 플러스 100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간은 무조건 100점을 두고 시작하는 거죠. 기본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월지에 있을 때는 인성은 플러스 300이 되고, 월간은 플러스 150을 했고, 연지나 연간은 다 똑같이 100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비겁일 때는 또 역시 플러스로 해서 시지에 있으면은 플러스 150, 시간이면 플러스 150, 일지면은 플러스 250, 월지면은 플러스 400이죠. 그래서 이 월지에 비겁이 있을 때 플러스 400이니까 가장 강하지. 이 중에서 수치 중에서 보면 제일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에 비겁이 왔을 때 이때는 그 굉장히 강한 플러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간이면 플러스 150, 그 다음에 플러스 100씩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식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해서 마이너스로 붙이면 되겠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성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하고, 관성도 마이너스로 하고, 그래서 이제 앞서 있던 그 예문에 대해서 이것을 또 수치를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다 대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하고 축이 이렇게 비겁제로 돼 있으니까 그때는 월지가 플러스 4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00을 적은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토하니까 편강이 됐죠. 요게
일지에 있으니까 일지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250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0 없고 이렇게 해서 다 여기다 이 숫자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표를 보고서 그걸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0이 나왔다는 건 요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신약이 된 거죠.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0이 중심인데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그래서 신약인데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축과 저 토가 이렇게 겁젤이 있으면은 이걸 스스로 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마이너스 100이 나왔지만은 이 경우는 그냥 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약하게 볼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하고 축이 있는데 자축은 합을 해서 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이 수로 작용하기보다는 토로 작용하게 되니까 토란 건 바로 본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이렇게 약한 힘이 아니다는 거죠. 또 여기서 무하고 개가 있는데 무개 합이 되죠. 이것도 합이니까 무개 합 화니까 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로 작용하기보다는 불로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본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본신은 약하지 않고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건 하지만 그래도 신강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 값을 더해서 해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용신이 나오면은 그때는 용신이 어떤 용신을 쓸 것이냐를 생각해 보죠. 이제 앞서 나온 그 내용은 약간 강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 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신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강 용신은 계산했을 때 대간 0에서 300 정도가 나오면은 이거를 신강 용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신강이니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플러스 된 거는 힘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힘을 빼주는 것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되는 용신, 즉 여기 관성이나 식상이나 재성이 마이너스니까 관성이나 식상이나 재성 중에서 용신을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중하로 가는 거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건이나 식상이나 재성을 쓰는데 각각의 어떤 경우에 쓰라는 걸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관성용신은 언제 쓰는 게 좋냐면 비겁이 많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겁이란 거는 그 본신을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본신을 도와주는 것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관성이 오면은 관성은 비겁을 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겁을 극하는 관성을 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 이제 식상용신일 때는 언제 쓰는 게 좋으냐면 제살, 식상 제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있을 때는 식상이 있어야 살을 제거를 해서 살이라는 것은 본신을 극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신이 극해오는 것은 항상 없애줘야 돼,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식상을 용신 쓰면은 제살도 되면서 본신의 힘도 약간 뺄 수 있으니까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살이 있다면은 여기 7살 그랬죠. 살이 있다면은 식상을 써서 용신을 써서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운에서 대운이든지 뭐 연운에서 운에서 그럴 경우에 식상 운이 왔다면은 그때가 아주 좋은 운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발복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식상 운이 왔을 때 그렇게 찾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재성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인성이 많이 있을 때 인성이라는 건 누가 와서 극할 수 있냐면 재성이 재극인이죠. 재가 인성을 극하는 거니까 인성이 많으면 재로 인성을 극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쉽게 중화로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성이라는 용신을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겠다. 세 개 중에서.
자, 그럼 요번에 이제 계산해 봤더니 한 400에서 한 600 정도로 좀 아까보다는 강해졌죠. 더 이렇게 좀 강해진 것을 태왕용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역시 힘을 빼가는 쪽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관성이나 재성을 쓰면은 그 힘을 약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성이나 재성을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역시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비겁이 많을 때는 관성을 쓰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서도 뭐 비겁이 많으면 관성다. 마찬가지로 역시 비겁이 망할 때는 왕할 때는 많이 쓸 때는 이 관성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성은 언제 쓰느냐. 아까처럼 똑같이 인성이 많을 때는 재성을 쓰면은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비겁이나 인성을 쓴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성이나 관성이 없을 때는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없을 때는 식상이 있어도 식상도 너무 약하고 올 때 없을 때는 되돌릴 수 있는 것 중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비겁이나 인성을 써서 차라리 세력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성이나 재성을 써서 이렇게 식상이나 써서 그 중화로 갈 수 있다면 그쪽을 쓰고 근데 관성도 없고 재성도 없고 식상도 너무 약해서 쓸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아예 차라리 그러면은 비겁이나 인성을 써서 그 세력은 왕한 세력이죠. 세력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랑은 바로 비겁이나 인성이 많아서 이게 지금 태왕된 거니까 비겁이나 인성으로 그냥 따라가라 그런 것을 얘기한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성이나 재성을 쓰고 먼저 이게 안 될 때는 비겁이나 인성을 써서 아예 세력이 큰 왕한 세력으로 그냥 가라 그런 거를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억부용신 중에서 극왕이죠. 이제 너무 이제 700 이상이 되면 너무 강한 거죠. 아주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재성이나 무슨 식상이나 관성이나를 써서는 도저히 영으로 중화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경우를 극왕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세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너무 비겁이나 인성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비겁이나 인성을 용신해서 그 세력으로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이제 세력에 그냥 따라가라. 종하라고 말이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인성이나 비겁을 써서 따라가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쓴 거죠. 그러니까 역행, 이게 조노는 그러니까 순행이 된 거죠. 인성이나 비겁은 같이 따라가니까 순행이 된 거고, 여기 실은군에는 재성이나 관성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인성이나 비겁은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건 순행이니까 좋다고 얘기한 거고 식상이나 이건 중간이지만 결국엔 나쁜 운으로 봐야 돼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역행운이 되니까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종강일 때 그러니까 인성이 많을 때를 종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종왕은 스스로 왕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신과 같은 것이 많을 때, 즉 비겁이 본신과 같은 거니까 그때는 왕하다 얘기한 거고 도와줄 때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할 때는 굉장히 앞서 나왔지만 월지에 이 비겁이 있으면은 스스로 왕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인성 비겁은 좋은 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운 쪽은 여기다 다 재성관성 식상은 역행이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엔 이와 같이 이제 본신이 약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약하면은 북돋아 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0에서
한 300 정도, 마이너스 300 정도일 때는 이것을 신약 용신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제 비겁이나 인성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그랬어요.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는 재관을 쓸 수도 있다 하는 거지 꼭 써라 그런 건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성이나 관성을 본신은 약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쓸 수도 있지만 그거 쓸 때는 잘 내용을 좀 살피고서 써야 되고 꼭 이제 그냥 중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대로 비겁이나 인성을 써주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비겁이나 인성이 그때 알맞는가를 봐서 용신을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600 정도는 앞서보다 더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겁이나 인성을 용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플러스로 갈 수 있으면 되겠고, 근데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너무 약해서, 약한 것 중에서도 또 너무 약해가지고서 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것을 그 세력에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종 용신을 쓴다는 말은 그 세력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으로 해서 그것을 영으로 되돌릴 수가, 비겁이나 인성을 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을 때에는 어차피 뭐 되돌리기가 안 된다면은 그냥 그 세력, 약해지는 세력이 있겠죠. 그 약해지는 세력 쪽으로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가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극약용신이라고 해서 너무 약해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 700 이상이 되면은 너무 약한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나 비겁을 써서는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중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그 세력이 뭐냐, 그 세력이 주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신이 있겠죠. 그 신을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종하는 세력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종하라는 말이면 식상이 세력, 사주 구성이, 식상이 세력을 다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식상을 그 세력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냥 재성이나 식상운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또는 이 경우에 인성이나 그 비겁 용문은 좋지 않겠죠. 여기서 뭐 중간이라고 썼지만 이건 나쁜 건 사실에 똑같이 또 관성이라는 거는 식상하고는 서로 상극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관성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종재라는 건 뭐냐면 종재라는 건 재성이 세력 판도를 찾을 때는 재성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은 다 마이너스를 작용하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 되겠죠. 또 인성이나 비겁을 쓰면 안 돼. 역행이니까 그건 플러스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이건 쓸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론이 재성과 관성과 식상이 조론이 됐다. 그 다음 이제 종살이라는 거는 관살이 세력 판도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그 재성이라든가 관성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론이 재성과 관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싫은 것은 인성 비겁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식상이라는 건 또 역시 관성과 식상은 서로 극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상호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은 호는 인성과 비겁, 식상이 안 좋고 좋은 호는 재성과 관성원이 왔을 때는 이제 발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종세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세 개, 재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세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세력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세력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재성과
관성과 식상이 세력이니까 그 세력을 따라가면 되겠고, 싫은 거는 마찬가지로 인성과 비겁은 안 되겠죠. 역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행이 되는 것은 싫은 운에 해당되고, 그 삼자에 해당되는 용신들은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은 다 좋은 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억부용신이 먼저 억부용신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억부용신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에서도 뭐 탐탁한 게 없을 때는 이제 다음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통관용신인데 그걸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이제 사주 구성을 보니까 어느 특정한 두 개의 신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주 구성이 관성과 비겁으로 이렇게 대립한 거예요. 두 개의 신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가는 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통관용신을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관성과 비겁이 서로 그가는 관계니까 그때 인성이 오면은 관이 인성을 생해주니까 관생인이 되고 또 인성은 비겁, 본신을 생해주는 거니까 인성이 비겁을 생해주니까 통관이 된 거죠. 이것이. 이 그가 된 것이 이렇게 순환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그가 된 것이 오히려 인성을 도해서 인성이 본신을 도와주게 되니까 순환이 원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인성이 바로 요 통관용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비겁과 재성이 이렇게 비겁하고 재성이 두 신이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그가는 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식상이 통관용신이 되는 거고 재성과 또 인성이 이렇게 또 그가고 있을 때는 관성이 통관용신이 되고 인성과 식상이 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비겁이 통관용신이 되고 식상과 관성이 이렇게 사주 구성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는 재성이 통관용신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주 구성 모양을 보고 그때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억부용신으로 되나 안 되나 보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는 이때는 통관용신을 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신이죠. 이것은 이제 그 따뜻한 거하고 습한 거하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갑을병정 무 또 인묘 그 다음에 사오미 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주로 건조한 쪽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여기다 난조란 말을 썼는데 따뜻한 쪽이죠. 그러니까 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럴 때는 너무 따뜻하니까 이걸 식혀줘야 된다. 그 식혀줄 때는 뭐가 용신이 되냐면 금이나 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금수가 와서 식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이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이것을 식혀줘야 되니까 금이나 수가 용신을 쓰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요 문양은 이제 너무 습하게 된 것들이죠. 이것은 그래서 여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신유, 해자, 축, 그 다음에 진, 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 그 습한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냉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습할 때는 오히려 이거를 데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목화가 용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화 용신을 써서 습한 것을 따뜻하게 해서 알맞게 되게 하고 이쪽은 너무 더우니까 이것은 식혀줘서 또 알맞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조용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신 정하기 순서에서 앞에 말한 대로 억부용신을 하고 통관용신을 하고 조용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억부용신은 신강인지 신약인지 등령, 득지, 득시, 득세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그 숫자를 그 값을 갖다 얘기해서 이걸 검토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